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티에서 USB 조직의 서포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김명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룩뎁이 뭔지 입문 강의에서 시점으로 가져왔는데요. 네, 세션에 오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개발자인데 어떻게 룩뎁을 다루지? 정확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떻게 예쁘게 만들다기보다는 좀 이론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어떤 요소가 부족해서 때깔이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을 모호한 것들을 긁어주는 강의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의도차게 넘어갔는데, 첫 번째로 이제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조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 USP 팀은 가장 먼저 유저 페인 포인트 기반으로 먼저 엔진 개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유닛 에디터 템플릿과 UGI 등 유저 중심 혁신을 이끌고 있고, 또 최근에는 엘리트 서포트 출시와 함께 게임 개발 전반에 참여해서 개선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 한국팀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는 그래픽스 관련 유니티 렌더링 이슈나 렌더링 피처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라이팅 간략하게 먼저 2D를 살펴볼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2D에서도 입체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되게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뭐 직사광, 하이라이트, 그림자, 반사광 등등등 이렇게 많은 색들이 더 씌워져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뭔가 3D, 입체다, 약간 입체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3D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게 나뉘게 되는데요. 이번 세션에서 먼저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점이 영어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앞으로 이제 이 엔진을 다루실 때 옵션에서 계속 보실 단어라서 일부러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가져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세션에서 기억해 주실 건 첫 번째 디퓨즈, 두 번째 스페큘러, 이 두 개만 먼저 기억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디퓨즈는 난반사, 확산반사라고도 부르는데요. 종이 표면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고르지 않고 거친 표면에서 나오는 반사를 디퓨저라고 말하고, 또 금속이나 또 아니면 유리같이 쨍하게 비추는 그런 반사를 정반사, 스페큘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스페큘러 같은 경우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오실 때 보신 것처럼 건물에도 많이 반사가 된 걸 볼 수 있죠. 하늘 같은 반사,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스페큘러 종류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튕겨져 나오는 빛, 이런 환경적인 요소가 같이 적용돼서 다 더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기대하는, 사람이 뭔가 인지할 수 있는 3D 입체적인 표현, 라이팅으로 표현되게 되는데요. 이 유니티에서는 이런 라이팅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광원으로 쓸 수 있는 게 디렉셔널 라이트가 있습니다. 이 디렉셔널 라이트는 모든 물체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별의 역할을 해주고요. 덕분에 해와 달 같은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제 비프애프터를 보시면 마치 위에는 뭔가 빠진 느낌,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른쪽 아래는 화창한 느낌이 들죠. 이게 디렉셔널 라이트가 있고 없고 차이인데, 이렇게 디렉셔널 라이트가 먼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부 영역을 좀 집중해 줄 수 있는 로컬 라이트라고도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해 보셨을 포인트 스팟라이트,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죠. 그래서 포인트 라이트는 뭐 횃불이나 아니면 촛불 같은 그런 등 같은 데서 일정하게 전구처럼 퍼지는 라이팅이 좋고, 스팟라이트는 이름처럼 어떤 일정 영역을 좀 강조해 줄 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위아래 비프부터 이미지를 보셔도 확실히 아래 이미지가 좀 더 풍부한 그런 영역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로컬 라이트랑 디렉셔널 라이트 다 적용해서 씬을 보면 어둡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공간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지했을 때는 간접광도 들어가죠.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배치된 라이트들만으로는 이런 간접광을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좀 문 밖에 있는 이미지는 굉장히 밝은데, 안쪽에는 뭔가 다 어두워서 천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자가 다 이제 영역이 되어서 어둡게 보이는 건데요. 이렇게 라이팅은 사실 엄격히 말하면 직접 조명이랑 간접 조명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다뤘던 다이렉트 라이팅이에요. 이건 디렉셔널 라이트, 로컬 라이트들을 포함해서 직접적으로 빛에 닿는 영역을 계산한 게 다이렉트 라이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디퓨즈 스페큘러가 있고요. 또 생각했을 때 여러 군데 튀겨서 오는 그런 간접 조명에 대한 것도 디퓨즈 스페큘러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다이렉트 라이팅이라고도 부르는 요게 빠져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씬에서 되게 어둡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당연히 돼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저기 수백만 번 튀길 수 있는 이 빛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각 회사마다 다 다른 솔루션을 연구할 정도로 이 인다이렉트 라이팅은 사실 많이 표현하기 까다로운 영역인데요. 이거를 이제 지원해 주는 게 바로 GI 툴입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라이팅이랑 인다이렉트 라이팅 전체 합쳐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도 부르는데 저는 이번 세션에서는 좀 이해하기 편하게 이런 간접 조명들을 채워주는 게 GI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할게요. 그래서 GI 도구들을 사용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인간이 봤을 때 훨씬 더 납득되는 룩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이미지랑 비해서 굉장히 밝아졌죠. 그리고 반사되는 것들도 좀 더 뚜렷하게 보이고 현실 입체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의 프로젝트에도 인다이렉트 라이팅이 생각보다 퀄리티업에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GI는 최적화의 적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간으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씬이 변하지 않는 그런 가정하에 얘를 어딘가에 미리 저장해두고 쓰자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돼요. 그게 바로 베이크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뭔가 이제 조금씩 입문하셨던 분들이면 조금 익숙한 용어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렇게 최적화 관점에서 먼저 시작한 게 베이크 관점인데 베이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먼저 많이들 들어보셨을 라이트맵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맵은 인다이렉트 라이팅 중에서도 디퓨즈 영역을 채워주는 친구예요. 스페큘러가 아니라. 그래서 디퓨즈는 결국 아까 말했듯이 난반사, 거친 표면에 일어나는 반사죠. 그리고 이 라이트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씬이 뭐 물체에 움직이지 않고 조명도 도중에 변하지 않고 이렇게 스태틱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은 미리 정보들을 간접과학 데이터들을 맵에 구워서 이걸 베이크한다고 표현해요. 이거를 저장해 놓고 쓰는 방식인데 라이트맵은 사실 단점으로는 베이킹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옵션에 대해서 퀄리티가 높아질수록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씬에 무거워지면은 뭐 몇 시간도 걸릴 수 있을 정도로 반복 작업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라이트맵의 특징 중 하나는 표면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해요. 그 말은 즉슨 만약에 뭐 도중에 어떤 공이 이 공간에 왔다 갔다 쳐볼게요. 문 이 사이의 공간에. 그러면 그 공 같은 경우에는 여기 데이터를 받아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이트맵은 표면에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여기도 무대 바닥은 적용하지만 이 공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으로 따로 등장하는 이런 다른 방법이 바로 라이트 프로브입니다. 라이트 프로브도 똑같이 라이트맵이랑 인다이렉트 라이팅 중에서 난반사인 디퓨즈를 채워주는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각의 노란 구가 다 이제 설치된 라이트 프로브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스태틱한 환경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단점은 있지만 베이킹 시간이 적습니다. 대신 그만큼 라이트맵보다는 퀄리티는 좀 아쉽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거나 라이트 프로브의 핵심은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게 돼요. 좀 어려운 편이지만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이제 여기 비포 이미지를 보시면 다리 같은 경우에 라이트맵 대신 라이트 프로브를 쓰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뭔가 좀 더 채워진 게 보이죠, 반사광이. 그런데 이 씬 같은 경우에도 방 내부랑 방 외부랑 방 실내외가 굉장히 라이팅 환경이 다르죠. 그래서 만약 라이트 프로브가 아닌 라이트맵만 쓰면은 캐릭터가 저 방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 간접광 정보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물체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라이트 프로브는 상대적으로 메모리도 아끼고 더 저렴하고 공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밝은 실내에서 뭐 이제 어두운 실외로 나왔을 때 캐릭터한테 이 간접광 정보를 블렌딩해서 적용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캐릭터도 밝았다가 좀 더 어두워지고 이렇게 디테일한 간접광 정보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라이트맵이랑 차이점이고요. 그 똑같이 인다이렉트 라이팅 중에 디퓨즈에 해당하다 보니까 라이트맵이랑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하나만 쓸 수 있냐? 씬에. 그건 아닙니다. 프로젝트에 둘 다 배치하실 수 있고요. 라이트 프로브랑 라이트맵 둘 다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요령이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트 프로브는 움직이는 물체에도 적용해 줄 수 있다. 이런 장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URP에서만 지원되는 버전이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인데요. 요거는
똑같이 인다이렉트 중에 디퓨즈에 해당하는데 라이트 프로브의 진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작업 라이트 프로브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수작업인데 요거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배치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해주고 여기 좀 보시듯이 좀 구체가 좀 무섭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퀄리티도 올라가는 대신에 그런 자동으로 배치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만 수작업만 좀 들어가면은 퀄리티적으로 되게 유리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장점 중 하나가 게임에서는 낮과 밤의 변화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실시간의 변화가. 그 이유는 그만큼 이제 뭐 스카이도 바뀔 거고 하늘도 바뀔 거고 또 그림자 방향도 바뀔 거고 또 간접광 이런 인다이렉트 라이팅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게 실시간으로 하기 어렵다 보니까 낮과 밤의 변화가 있는 게임이 되게 드물거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낮과 밤을 따로 변경하는 건 있어도 실시간으로 변하는 건 되게 드물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그만큼 인다이렉트 라이팅이 무거워서 그런 건데 이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에는 라이팅 시나리오라는 프리셋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적절히 섞어서 마치 낮과 밤이 지날 때 간접광 정보를 잘 블렌딩 시켜서 좀 되게 하늘의 변화를 하루의 변화를 잘 근접광 정보를 업데이트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은 저희 아까 세션에 저희 팀 태인님께서 해주신 UIP에서 APB 세션이 있는데 그거를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더 디테일하게 활용하고 싶으시면 그런 TOD 매니저 시스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인다이렉트 라이팅의 디퓨저 영역이었고요. 네, 비교샷을 까먹었는데 여기 보시면 라이트맥과 라이트 프로브 비교를 가져왔습니다. 그 밑에 영상이 원본이고 이 원본을 보시면 좀 더 좋을 거예요. 근데 핵심은 가장 왼쪽의 라이트맥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 걸리죠. 대신에 퀄리티가 셋 중에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이 어댑티브 프로 볼륨이거든요. 어댑티브 프로 볼륨은 확실히 라이트맥보다 적게 걸리지만 꽤 괜찮은 퀄리티를 보여주죠. 그리고 오른쪽이 수작업으로 배치된 라이트 프로브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작업에 따라서 또 요령에 따라 많이 라이팅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가장 적은 대신에 그만큼 퀄리티적으로는 좀 당연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사실 APB 사용 권장을 드려도 이것도 프로젝트에 따라서 타겟에 맞춰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다이렉트 디퓨즈를 넘어서 이제 정반사인 스페큘러를 채워주는 게 리플렉션 프로브입니다. 이 리플렉션 프로브는 조금 다르게 일부 영역에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정 부분을 정의하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 정반사되는 것들을 스페큘러를 채워주는 방식이고 베이크랑 리얼타임 둘 다 있습니다. 대신에 실시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꼭 그 카메라 6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실시간 모드는 업데이트 주기를 설정한다던가 별도로 아니면 필요한 것들만 꼭 옵션을 줘서 최적화하실 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플렉션 프로브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제 또 물 표면이 되겠죠. 물 웅덩이 쪽에 리플렉션 프로브를 배치해서 이제 카메라가 물 쪽을 지나갈 때 물에 반사되는 것들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베이크도 있고 리얼타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인다이렉트 라이팅 중에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명암 대비겠죠. 여기 보시면 앰비언트 온클루전, 즉 빛이 닿지 않는 부분, 차폐되는 부분을 이렇게 덮어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장 위쪽과 가장 아래쪽 이미지 보시면 좀 더 뭔가 명암이 선명해졌죠. 이게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들어간 여부인데 이 앰비언트 오클루전만 시각화한 게 중간 이미지예요. 그래서 확실히 뭔가 좀 검은색 선이 좀 그 차폐되는 부분에 뚜렷하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URP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SSAO라고 부르는 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SS는 그냥 이제 이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핵심은 이것도 앰비언트 오클루전에 적용해 주는 거고 만약에 우리 프로젝트에 이게 있으니까 좀 징그러워 원하지 않아 그러면 얘를 일부적으로 끄셔도 됩니다. 그건 이제 끄는 법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인다이렉트 라이팅을 이제 다 다뤄봤는데요. 제가 좀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써요라는 질문입니다. 얘가 어디 있는데?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아서 이참에 URP에서 좀 렌더 세팅 위치를 빠르게 좀 명확하게 하려고 해요. URP에서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파이프라인 에셋, URP 에셋이에요. 이게 가장 큰 개념이고요. URP 에셋 내에 이제 여러 세부적인 설정이 있는데 이 에셋 자체가 프로젝트 공통적인 특징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적인 이제 뭐 라이팅, 섀도우 세팅을 다루고 있고 우리 프로젝트가 뭐 PC용, 모바일용 따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PC용 파이프라인, 모바일용 파이프라인 이렇게 나눠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SM 밑에 사용하는 렌더러 데이터들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렌더러 데이터가 진짜 사용할 렌더 피처들을 결정하는 찐또배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렌더러 데이터 옵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퀄리티 세팅에서 시작하는데요. 퀄리티 세팅에 링크들이 있는 요게 에디터에서 사용하는 파이프라인 그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제 다른 곳에서 잘 설정돼 있는데 결국 퀄리티에서 빼먹어서 에디터에 왜 안 보여요라는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퀄리티 세팅에 가셔서 프로젝트 세팅 내에 퀄리티 탭이 있는데 거기 내에서 연결된 렌더 파이프라인 에셋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렌더 파이프라인 에셋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렌더러 데이터들이 리스트로 이렇게 꽉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통 보면 하이 뭐 스크린 렌더 뭐 카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을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라이트 프로브 시스템을 APB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없으면은 APB가 지원되지 않는 버전이고요. 있으면 APB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라이트 맵과 라이트 프로브의 데이터는 이 GI 탭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결국 라이팅 탭이 있는데 여기서 제너레이트 라이팅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뭐 수시간의 시간 뒤에 GI가 이제 딱 하고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우실 때 만드실 때 라이트 맵을 프로그레시브 GPU로 설정하시면 이론상 10배 빠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꼭 잊지 말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이제 뭐 인다이렉트 샘플즈 이런 것들도 이제 퀄리티에 관련된 옵션들이라서 이것도 베이킹 시간이 좀 널널하다 그러면 요것도 이제 높여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리플렉션 프로브는 아까 그 일부 영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각각 컴포넌트마다 베이크가 따로 있어요. 요것도 이제 따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이 카메라가 어떤 렌더 피처를 쓸 건지를 설정하는 건 카메라마다 렌더러를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장점 중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 같은 경우는 디폴트 렌더러로 되는데 이게 그 연결된 PC 하에 요 렌더러를 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렌더러에 원하는 기능을 넣었어. 근데 그게 적용되지 않아. 그러면 현재 씬에 적용된 카메라에 렌더러가 잘 적용됐는지 또 더블 체크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렌더러 피처 밑에 이제 렌더 피처들을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필요한 걸 이제 끄거나 켜거나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SSAU가 여기서는 비활성화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원하는 만큼 설정해서 카메라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메쉬 렌더러를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GI를 쓰실 때 여기 보시면 메쉬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라이트 맵이나 라이트 프로브를 쓰는 걸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메쉬 렌더 인스펙터 가보시면은 여기에 일단 움직이지 않으면 우측 상단에 스태틱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리뷰트 GI가 있어요. 요게 GI를 이제 GI에 이 물체가 포함될 건지 요런 이제 옵션이기 때문에 요것도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GI를 뭘 받을지 뭘 쓸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맵 쓸지 라이트 프로브를 쓸지 그리고 APB를 원하시면은 라이트 프로브를 설정하시면 돼요. 왜냐면 APB 자체가 라이트 프로브 진화 버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런 인다이렉트 라이팅도 다뤘고 뭔가 이제 많이 다뤘는데 하나 뭔가 좀 빼먹은 게 있어요. 생각해보면 스카이박스는 뭘까요? 프로젝트에 스카이박스를 적용했는데 이거는 과연 무슨 역할일까요? 그냥 하늘만 예쁠까요? 스카이도 GI입니다. 스카이박스도. 그래서 얘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스태틱한 GI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스카이박스만 바꿨을 뿐인데 물체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라이팅이 엄청 달라지죠. 그래서 스카이박스도 사실 미세한 룩 조정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라이팅 탭 보시면 인바이런먼트 탭 창이 있는데 요게 되게 모호하셨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스카이박스를 연결하는 건 있죠.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밑에 인바이런먼트 라이팅이나 리플렉션이 뭐지? 뭔가 움직이니까 변하는데? 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바이런먼트 라이팅은 아까 말했던 간접광 중에서도 디퓨저 영역이에요. 요거 이제 라이팅 그래서 스카이박스가 선택된 소스일 수도 있고 컬러로 하실 수도 있고 되게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리플렉션의 경우에는 인다이렉트 스페큘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씬에 적용된 라이트 프로브가 없을 경우 그러니까 이 물체에 닿는 라이트 프로브가 없으면 스카이박스를 가져다가 인다이렉트 디퓨즈 라이팅을 계산하고요. 또 리플렉션 프로브가 이 물체에 적용된 게 없으면 그 물체는 기본으로 스카이박스를 인다이렉트 스페큘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오른쪽
그 가장 왼쪽은 둘 다 없는 버전인데 그 옆에는 라이팅만 켜진 버전. 그래서 디퓨즈가 확실히 좀 있으니까 좀 이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오른쪽은 쨍하게 반사되는 스페큘러만 채운 버전이에요. 그래서 스카이박스만으로도 되게 디테일한 걸 생각보다 많이 적용하실 수가 있고, 이 스카이박스 때문에 예를 들어 완전한 암전을 구현하고 싶다, 씬에 완전 어둡고 싶어,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뭔가 색이 묻어 있는데 싶으면 이 스카이 GI 때문에 그 색이 묻어나서 발생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요것도 이제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적용을 해봤는데 뭔가 부족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룬 그런 GI들은 베이킹 시스템이에요. 결국 실시간으로 동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킹은 사실 제한적인 환경이고, 또 뭔가 많이 변하고 물체도 움직이고 그런 것들도 반사되고 이쁘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없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당연히 되실 것 같은데, 이런 실시간에 대한 인다이렉트 라이팅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물론 이제 베스트는 레이트레이싱이겠죠.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 URP나 빌트인에서 그나마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공식적으로 있진 않아도 SS로라도 좀 참고해 보실 수 있는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HDRP에는 다 있는 것들인데 먼저 하나씩 볼게요. 하나 이제 됐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인다이렉트 스페큘러가 되겠습니다. 이 인다이렉트 스페큘러는 실시간 플러스 글로벌 둘 다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첫 번째는 플라나 리플렉션, 두 번째는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플라나 리플렉션은 이름 그대로 번역해서 평면형 반사예요. 그래서 그 말은 즉슨 평면형에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물 표면이라던가 아니면 평평한 바닥이라던가 이런 데서 쓸 수 있고, 만약에 씬에 경사가 있거나 뭐 계단이 있거나 이렇게 좀 지형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플라나 리플렉션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걸 이제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실시간으로 쓸 수 있는 게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인데, 줄여서 SSR이라고도 하고요. 뭐지 등급 이름 같죠. 근데 이 SSR은 평면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그 빌딩 같은 경우에도 하늘이 반사됐으면 좋겠어, 아니면 좀 이런 수직 측면에 대한 반사를 할까요? 그런 것도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은 지원을 하고요. 또 이런 좀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사가 있어도 다양한 게 쓸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에 가려진 화면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반사되지 않아요. 왼쪽은 플라나 리플렉션은 카메라 위에 큐브가 잘려 있어도 반사가 잘 보이죠. 그런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카메라에 잘려 있으면 밑에 반사도 같이 잘려 보입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 알고리즘의 한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또 보시는 것처럼 이 물체가 반사되는 경로에 있으면 이게 잔상처럼 남아요. 여기도 보시면 뭔가 오른쪽에 가운데 이면 약간 잔상처럼 있죠. 이런 것도 약간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의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내에서 플라나 리플렉션 쓸 수 있으면 이걸 쓰시면 되고, 우리는 경사가 많고 좀 많이 있으니까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을 가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는 누락이 됐는데 디퓨즈를 채우는 것도 있어요. 인다이렉트 디퓨저 같은 경우는 SSGI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크린 스페이스 GI. 그래서 그거는 인다이렉트 디퓨저를 채워주고, 마찬가지로 HDRP에 있고요. 대신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크린 기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점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디퓨저에 대한 실시간이 필요하시면 SSGI도 검색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포그도 빼놓을 수 없겠죠. 라이팅 세팅에 보시면 그 인바런트 탭에 포그도 있어요. 이 포그는 디스턴스, 그 거리 기반이에요. 그래서 멀어지면 무조건 옅어지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효율적이기도 하면서 아쉬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프로젝트에 이런 거리 멀어졌을 때 그렇게 흐려지는 것보다 이 높이 기반으로 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산 정상에 올랐을 때 어느 정도 밑에는 약간 높이 기반으로 해서 안개가 짙어질 수도 있겠죠. 요게 하이트 포그라고 하거든요. 이런 하이트 포그를 필요하시면 요거를 별도로 하셔도 되고, 또 아티스틱한 요구가 제일 많은 게 그런 빗줄기 효과예요. 그래서 갈레이나 뭐 이렇게 부르는 효과인데 볼루메트리 라이팅이라고도 부르고요. 요거까지 둘 다 같이 지원해주는 굉장히 훌륭한 친구가 볼루메트리 포그입니다. 요 볼루메트리 포그도 이제 에셋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맞게 성격에 맞춰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볼륨메트릭 라이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딥하게 설명드리면 에셋이 되게 많아요. 대신에 그거의 각 장단점이 되게 뚜렷합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으로는 퍼포먼스를 고려했을 때는 볼륨메트릭 포그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볼륨메트릭 라이팅만 지원하는 에셋 말고 이걸 가져오시면 좀 더 좋고요. 그리고 볼륨메트릭 포그는 카메라에 가까우면 볼륨메트릭 라이팅을 적용하고 멀리 있으면 하이트 포그를 적용해요. 그래서 이 옵션들도 나중에 참고하실 때 HLB 문서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나머지 에셋도 비슷하니까 그런 걸 이제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룩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트 프로세싱입니다. 요거는 왼쪽 오른쪽 이미지 비포 애프터만 봐도 살벌하죠. 차이가 굉장하죠. 그만큼 이제 영상 만드시거나 렌더링 시네마틱 만드시거나 아니면 실제 게임에서도 실시간으로 포스트 프로세싱을 적용하냐 아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여기 보시면 뭐 뿌옇게 해주는 그런 뭐 블룸 효과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초점 같은 경우도 왼쪽은 되게 밋밋한데 오른쪽은 뭔가 좀 더 사이버펑크틱하고 되게 멋있게 나오죠. 이게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사진으로 보면은 마지막 후보정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뭔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뽀샤시하게 해주는 블룸, 뭐 초점을 피사체랑 이렇게 분리해 줄 수 있게 해주는 뎁스 오브 필드라던가 아니면 뭐 색수차 현상, 컬러 그레이딩 등등등 되게 많은 종류의 포스트 프로세싱들이 있습니다. 요 포스트 프로세싱은 볼륨으로 설정하실 수 있어요.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 볼륨 같은 경우는 카메라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씬 전체에 무조건 적용하는 글로벌 타입이 있고요. 또 일반 카메라가 일정 범위 안에 들어갔을 때만 사용하는 로컬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근데 로컬의 대표적인 활용 예는 예를 들어 캐릭터가 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수면 안으로 들어가면 좀 더 이제 블루 느낌으로 이제 색을 바꿔준다던가 아니면 좀 밝은 방에 들어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드라마틱하게 이펙트를 준다던가 이럴 때 이제 로컬 볼륨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글로벌과 로컬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 세팅 뭔가 보시다시피 여기는 뭐 화이트 밸런스, 블룸 등등등 많이 추가된 게 보이죠. 볼륨에서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씬에 글로벌도 있고 로컬도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 어떤 걸 적용해야 되지? 라고 카메라에 어떻게 적용되지? 그 판단은 프라이어티랑 웨이트 두 가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랑 가중치를 설정해서 이 현재 카메라에 적용될 포스트 프로세싱 볼륨을 갖고 오게 돼요. 그리고 그 뭔가 그 애매한 경계에 있으면 위에 보이시는 블렌드 디스턴스 있거든요. 요거 이제 블렌드를 어느 시점부터 할 것이냐 이런 옵션도 있어서 볼륨을 좀 더 이제 아티스트하게 하실 때 요것도 알아주시면 어떤 왜 내가 선택한 볼륨이 왜 적용되지 않지?라고 하실 때 오류를 파악하실 때 빠르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볼륨으로 설정하실 수 있고 수많은 컬러 그레이딩 갖고 왔습니다. 네, 저도 사실 각각이 뭘 하는지 설명드릴 전문적인 지식도 없어서 그냥 이제 소개하려고 가져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사진과 영상에서 많이 쓰는 효과들이 여기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있구나, 컬러 그레이딩 관련된 게 많구나, 룩뎁에 많이 참고하면 되겠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컬러 그레이딩 전에는 톤 매핑을 먼저 쓸 수 있어요. 이 톤 매핑이 생각보다 드라마틱한 체인지를 주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컬러 그레이딩 효과들 이전에 적용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포 애프터를 보셔도 좀 확 하이 다이맹 레인지에 대한 좀 밸류들이 내 알고리즘별로 입맛대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많이 쓰는 뭐 ACS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톤 매핑 타입이 있는데 UIP에서는 공식적으로는 ACS랑 유치를 두 가지를 제공하고요. 만약에 좀 일관적인 룩을 원하고 싶다, 내가 보정한 걸 따로 적용하고 싶어 그러면 컬러 룩업 텍스처를 따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걸 이제 적용할 수도 있고요. 실제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데모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많이 질문 받은 걸 위주로 가져왔어요. 첫 번째이자 마지막은 시네머신에서의 활용인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뭔가 트랙이 많이 있죠. 버추얼 카메라가 많이 있죠. 그래서 컷마다 뭔가 좀 효과가 달랐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고 뭔가 좀 공통적인 세팅 말고 나는 커스텀 렉을 원하고 싶다. 그러면 이 시네머신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시네머신 내에 이런 볼륨 세팅이 있습니다. 요거를 참고하시면 그 볼륨 세팅지 익스텐션을 활성화하셔서 사용하시면 특정 카메라에 덮었을 값들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이제 로컬 볼륨 글로벌 차이점이 뭐냐면 이 여기서 적용된 걸로 무조건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보면 되게 직관적이죠. 대신에 그래서 컷마다 내가 원하는 볼륨을 바꿔서 좀 아티스틱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또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가 그러면 여기 있는 뎁스 오브 필드 이런 거 초점 같은 거리 애니메이션 줄 수는 없나요?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그게 지원을 하려면 웨이트 기반으로 해서 블렌딩 시켜주는 방식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직관적이긴 않죠. 근데 그런 이유가 이 볼륨 자체가 에셋 데이터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직접 애니메이션 키값으로 줄 수는 없어요. 애니메이션을. 대신에 제가 보니까 좋은 오픈소스들도 있더라고요. 에셋도 있고.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셔도 되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컷마다 애니메이션마다 각각 씬마다 볼륨을 바꿔서 원하시는 라이팅으로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먼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디퓨즈와 스페큘러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친 표면에 해당하는 게 디퓨즈고 쨍하게 되는 게 정반사가 스페큘러인데 이것은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 다이렉트 라이팅과 인다이렉트 라이팅으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각각의 그런 구분마다 디퓨즈 스페큘러가 있고 우리 프로젝트에 과연 지금 어떤 게 부족할지 이런 개념적으로 예를 들어 인다이렉트 스페큘러가 없었네. 우리 프로젝트는 좀 쨍한 것들이 많은데 그럼 금속이 많은데 그럼 이거 좀 채워줘야겠다 싶으면 인다이렉트 라이팅에 스페큘러 관련된 솔루션들을 채용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의 씬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각각 이제 베이킹 시스템은 GI 기본적으로 유니티에 제공되는 게 있었고 또 렌더 피처들도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소개했던 다른 좀 HDRP에만 있는 것도 있었죠. 이런 것들도 렌더러 데이터에 추가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원하는 만큼 프로젝트에 맞게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컷별로 포스트 프로세싱도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어떨 때 쓸 수 있구나 이렇게 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이 사실 어떻게 예쁘게 표현하는가는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거는 사실 이전에 저희 팀원분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효주님 이런 다른 분들이 쓰는 법을 더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번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뭔가 애매하게 약간 많이 파라미터만 열심히 바꿨던 게 이제는 좀 명확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배경 지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줄여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개발하실 때 더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